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작은 집.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곳이 어떤 이유에서인 지저주받은 집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런데 얼마 전 도시에서 한 젊은 부부가 이 집을 매입해 이사 오게 되었다. 부부는 이 집이 전원 생활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고 저렴한 가격에 반해 이를 망설임 없이 구입했다. 이사를 온 첫 번째 날 밤 집주인인 민주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집 안을 걸어 다니는 듯한 발소리였다. 처음에는 새 집이라 여기저기 소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발소리는 점점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고 민준의 아내인 서연도 이를 느끼게 되었다. 둘은 어느 날 밤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함께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발소리는 주로 2층 복도에서 들렸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하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복도에서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고 그 순간 쌀쌀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에 떨며 서연은 민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민준은 이를 그저 피로해서 비롯된 환상이라며 넘겼다. 그러나 사건은 점점 심각해졌다. 어느 날 아침 부부는 주방 식탁 위에 놓여있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일기장은 이 집의 이전 소유주였던 사람의 것으로 보였고 몇 년 전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일기의 내용은 점점 더 불안하게 변했다. 이 집에는 뭔가 있다. 매일 밤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다. 어둠 속의 존재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등에 글이 적혀 있었다. 이를 읽은 민주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는 동네 어르신에게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오래전 이곳에 살던 가족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로 인해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고. 민주는 점점 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고 서연과 함께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밤늦게 다시 발소리가 들려와서 민준과 서연은 불을 켜고 소리가 들린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의 끝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문 너머에서는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겁에 질린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고 집 밖으로 도망쳤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아무런 흔적도 그 어떤 수상한 것도 찾을 수 없었다. 민준과 서연은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후에도 그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언제나 사람들의 무서운 소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누군가가 그 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도운 적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이 집이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고 믿었고 이로 인해 마을에서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로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그 집에 얽힌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오가는 이방인들에게 어둡고 무거운 표정으로 그 집을 가리키며 경고의 말을 남길 뿐이었다. 그 이후 그 집은 영원히 비어있는 듯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 얽힌 저주가 살아있다고 믿으며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번쯤은 길을 돌아갔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방학의 중반을 지나고 있었을 때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시골 마을에 있는 할머니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 할머니 댁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 공기 좋고 조용하다는 이유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오래된 괴담이 전해지고 있었으니 바로 밤마다 나타난다는 여우 귀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할머니 집에 도착한 날 밤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친 호거실에 모여 앉아 그 마을에서만 전해져 내려오는 괴담들을 듣기로 했다. 할머니는 말하기를 그 여우 귀신은 사람이 가장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모습을 드러내며 혼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꿈에 들어가 영혼을 빼앗아 간다고 했다. 그럴싸한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그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흘려들으며 신경 쓰지 않았다. 다음 날 밤 나는 문득 밤 공기를 마시고 싶어 나 혼자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마을은 작은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주위는 고요했다. 그러다 갑자기 등 뒤에서 찰싹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저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밤바람 소리뿐이었다.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지만
나는 무시하고 계속 길을 걸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깊은 한숨 같은 여자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나는 살갗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나는 후다닥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다. 설마 내가 여우 귀신을 만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지만 발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다. 급기야 나와 발걸음을 맞춰 걷는 것 같은 환청까지 들려오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황급히 문을 닫고 숨을 돌리자 기묘했던 소리들은 멈췄고 나는 안도했다. 그러나 방으로 돌아가 불을 끄고 눕자 어디선가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그 목소리는 내가 방금 지나왔던 길 위에서 들리던 웃음소리와 똑같았다. 여기서 나가야 해.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와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묵주를 손에 쥐며 잠들지 않으려고 애썼다.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낮잠에 빠지듯 잠이 들었고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한 상태에서 끔찍한 환상을 경험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문을 열자마자 섬뜩하게 웃는 여자가 서 있었다. 중장발에 하얀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귀에 생생히 들려왔다. 흔하사자자 나갈 수 없는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히는데 그녀가 사라지며 문득 이걸 잊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겼다. 깨어났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밤의 경험은 마치 꿈이었던 것 같은데 방 한구석에서 누군가 흘리고 간 것 같은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되면서 나는 다시 소름이 돋았다. 친구들과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모두들 나를 놀리기만 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그날의 경험은 잊히지 않았고 마을을 떠나는 날까지도 그 끔찍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도시로 돌아와 정신을 차리고 지내던 가운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여우 귀신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 기사에는 수십 년 전 그 마을에서 잃어버린 소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 소녀는 여우 귀신과 관련이 있다는 전설을 남겼다고 했다. 그 기사를 읽으며 나는 다시 한번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사는 동안 그 여우 귀신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더 큰 공포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회자되는 공포 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다. 흔히 기숙사 괴담으로 불리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상세하게 이야기해보겠다. 대학교 1학년이었던 은지는 고향을 떠나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새로운 시작과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 있었던 은지는 대학 생활을 즐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3인실에 배정받았고 2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살게 되었다. 룸메이트들도 모두 같은 학년이라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기숙사 생활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은지는 곧 대학 생활의 일상에 적응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방 안은 깜깜했다. 이상하게도 은지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잠꼬대를 하는 것 같았다. 웅얼거리는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고 은지는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잠자다 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몇 주 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은지는 다시 새벽에 잠에서 깼고 이번에는 더 뚜렷하게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방 안에는 분명 자신과 친구 2명밖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3명이 아닌 4명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은지는 곧장 몸을 일으켜 친구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으나 두 친구 모두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 그녀는 이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은지는 방에서 들었던 소리들에 대해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두 친구 모두 처음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웃어넘겼지만 곧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기들도 가끔 새벽에 깨어나 이상한 느낌과 소리를 느낀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 소리는 한결같이 울음소리였고 점점 귀에 거슬릴 정도로 선명했다고 말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작은 전등을 켜놓고 잠들기로 했다. 방 안이 희미한 불빛으로 밝혀진 상태에서 그들은 언제 울음소리가 들려올지 긴장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2시가 되자 그 기묘한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어두운 대신에 방이 조금 환해진 덕분에 그 소리의 근원이 어디인지 보려고 방 안을 살폈다. 그러던 중
은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벽 쪽 그녀의 침대 아래에서 이상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었다. 뭔가 알아볼 수는 없었으나 그 형체는 곧 울면서 벽을 문지르다가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아침 그녀들 세 사람은 관리실을 찾아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 관리실의 직원들은 다소 염려스럽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년 전 기숙사 내에서 한 여학생이 괴롭힘에 이겨 자살을 선택한 사건이 있었고 그 여학생의 방이 바로 지금의 은지와 그녀의 친구들이 묵고 있는 방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란 세 사람은 그 길로 병문서를 통해 상담을 받았다. 결국 기숙사 방을 변경하기로 했고 그 소리를 더는 듣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 방에서는 종종 학생들 사이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이지만 기숙사나 공동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감과 불안감을 극대화한 공포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이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온라인상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